반갑습니다. 엑셀에 대한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아두시면 퇴근 시간을 엄청나게 앞당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하지만 소소한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 정보를 한 개 셀로 합치는 기능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 표를 보게 되시면 우리가 합치고 싶은 정보가 행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정보를 합치죠. 는 하고요. 첫 번째 구간, 엔드 연산자, 두 번째, 엔드,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해서 끝까지 클릭 하시게 되면은 엔터. 이런 식으로 한 개 셀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셀 정보들이 한 개 셀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두 번째 조금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는 concaten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concatenate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한 개 셀 지정해 주시고 반드시 인자를 구분자로 쉼표를 찍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클릭, 콤마, 세 번째 콤마, 이런 식으로 하나씩 콤마로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겠죠. 글로 닫고 엔터. 그러면은 첫 번째 결과값과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쭉 드래그만 해서 한 번에 출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엑셀 버전이 2013년 버전이거든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상 버전, 2019년도 업데이트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conc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것만 넣어볼까요? concate라는 함수가 있는데 지금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여기에다가 이 함수를 대체할 수 있는 이미 기존의 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한번 볼까요? phonetic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윗주 문자를 가져옵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함수를 불러오고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갈로 닫고 엔터. 그러면 한 줄로 이렇게 한 셀 안에 정보가 한 줄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포렌팅 함수 잠깐만 보도록 할까요? 우리라고 적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엔터를 쳤어요. 그리고 선택하고 나서 홈 탭에서 여기 보면은 윗줄 편집 설정 쭉 정보가 있죠. 제가 편집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윗줄을 달 수가 있습니다. 제가 WOORI 하고 엔터키를 쳐볼까요? 그리고 나서 빠져나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윗줄 정보가 안 보이죠? 클릭을 하고요. 다시 한번 필드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라고 윗줄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해주시고요. phonetic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시고 왼쪽에 있는 셀을 참조하고 괄호 닫고 엔터만 치면은 위에 있는 윗줄가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런데 여기 제가 모두라고 해볼까요? 모두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 윗줄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문자 그대로를 불러오게 되죠. 이 논리를 배열로 이렇게 쭉 범위로 설정을 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셀의 문자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방향을 바꾸는 논리인데요. 지금 보면 단순하게 그냥 세로 쓰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또 갖고 왔냐? 여기에서 제가 예국가를 이렇게 복사해 놓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행렬 바꿈을, 그러니까 바꾸기를 해 놓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행으로 나열된 게 열로 나열되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홈 탭에서 이 화살표가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모양 있죠. 방향 클릭해 주시고 세로 쓰기로 바꿔 놓도록 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자간 띄어쓰기 된 부분이 굉장히 넓게 띄어쓰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위에 있는 이 샘플처럼 바꿔보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바꿀 수가 없죠. 컨트롤 Z 해서 일단 이 부분을 카피한 거를 연습이라는 이 부분으로 와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다시 복사 붙여넣기를 해놓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1번 셀 서식 상자 불러오고요. 맞춤을 선택을 해주고요. 방향이란 게 있습니다. 이 방향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 각도가 변하게 되죠. 일단 56도에서 확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로 쓰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컨트롤 1번 눌러서 텍스트를 90도가 가장 위쪽에서는 끝 각도고요. 밑에서는 마이너스 90도, 즉 180도까지가 한계예요. 270도, 360도 한 바퀴 회전, 이런 식의 개념이 지금 여기에서는 사용이 안 되어지고 있죠.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적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 C 하고요. 우측으로 이동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바꾸기, 행렬 바꾸기를 다시 한번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글자체 있죠? 이 부분에 커서를 찍어 주시고요. 맑은 고딕이라는 이 부분 앞에서 그냥 골뱅이를 하나 찍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요 골뱅이 요 부분은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숫자는 그대로 남아있죠. 숫자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구나 정도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는 넘버링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애국가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업무를 보게 되면 부분합을 구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신청 계열수 오른쪽에 보면 단가가 있습니다. 이 단가의 합계를 구한다든지 또는 지불 비용에 대한 합계를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또는 성별을 기준으로 또는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부분합을 구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부분합을 어떻게 구하는지 해볼까요? 표 있는 부분을 선택 아무데나 해놓고요. 데이터가 이제 연속성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확인을 미리 했습니다. 연속성이 있으니까 여기 데이터 탭을 들어가 주시고요. 오른쪽 끝에 보면은 윤곽선이라는 카테고리 부분합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범위는 자동으로 이제 잡아줬고요. 여기에서 저는 수강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불 비용을 부분합 구해보도록 할게요. A, B, C 지역이 있는데 각각 부분합해서 지불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하고 싶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강 신청일을 수강 지역으로 바꾸도록 할 거고요. 수식은 합계로 해 볼 겁니다. 그리고 부분합을 합계할 목록은 지불 비용으로 하고요. 확인 눌렀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A, B 밑에도 A, B 우리는 A끼리 합치고 B끼리 합치고 부분합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컨트롤 Z 해볼게요. 반드시 여기에서는 부분합을 구하기 전에 미리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정렬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데이터 탭에 정렬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강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상관이 없어요. 확인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A, B, C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클릭해 주시고 수강 지역, 지불 비용 확인해 주시면 이제서야 바로 부분합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1, 2, 3이라고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1번을 클릭을 하면은 총합계, 2번을 클릭을 하면 A, B, C 지역별 요약이 출력이 되고 있고요. 3번을 누르면 정보가 모두 출력이 되죠. 저는 2번을 눌러서 이 부분을 쭉 드래그 하고 나서 컨트롤 C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만 우리는 정보가 필요해요.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 선택 컨트롤 V 하면은 아까 요약된 정보 A, B, C가 아니라 전체 정보가 이렇게 딸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컨트롤 Z에서 돌려보고요. 이때는 부분합을 복사하는 논리가 있는데요. 범위를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홈 탭에서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 이동 옵션 중에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숨김 처리된 부분에 흰색으로 실선이 이렇게 있는 거 볼 수 있죠. 컨트롤 C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복사된 부분이 점선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부분이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는 전체로 한 개만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갔었거든요, 점선이. 근데 지금은 흰색 실선이 있었던 구간이 있었죠. 그 구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점선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정보만 이렇게 카피가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템 코드를 신규로 생성을 해서 바코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MD 업무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니면 스타일 코드를 생성해서 만들어내는 일을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우성이라는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아이템, 가방이 있는데 원가가 있고 판매가가 있습니다. 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규칙은 이렇습니다. 가방이라면 아이템 코드는 A 4자리고요. 번호는 또 3자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AAA001 엔터. 가방이기 때문에 지금 001 해서 이 신규 코드는 정우성이라는 이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는 이 원가, 이 판매가인 거죠. 자, 두 번째도 가방이네요.
AAAA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니까 002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가방 이제 세 번째네요. 그러면 AAA 003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방을 계속해서 이제 입력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여기에서 AAAA 003이라고 다시 입력을 해버렸어요. 엔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입력된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미리 제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어 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복된 경우가 발생이 되면 원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른데 코드는 같기 때문에 매장에서 큰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템 코드를 신규로 생성해야 되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어 놓게 되시면 중복된 코드를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구간을 쭉 범위 정해 놓고요. 일단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지워 놓도록 할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모두 지우기 확인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은 지워 놓고요. 이 부분은 전체 범위를 선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선택해 놓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해 놓고 제한 대상 이 부분 있죠. 펼쳐 볼게요. 보통 우리는 목록을 많이 사용을 하죠. 목록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수식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그림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외에도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때 그때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와 좀 비슷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 선택해 주시고 는 하고요. count if 이때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철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걸로 열어 주시고 지금 코드를 입력할 전체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 참조 반드시 해 주시고요. 콤마 찍도록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구간을 클릭해 줍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행 번호가 바뀌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참조해 주지 않고 그냥 상대 참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갈로를 닫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중복된 값이 있다라는 거는 숫자 1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 주시고 나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설명을 덧붙여야겠어 하면 설명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게 된 경우 메시지가 팝업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목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중복된 스타일 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오류 메시지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그리고 나서 AAAA 001 엔터. 두 번째 똑같이 AAAA 001 똑같이 입력을 했죠. 엔터. 중복값 스타일 코드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메시지가 이제 팝업이 되는 논리는 특히 신규 코드를 생성하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트 합치기입니다. 같은 파일 안에서 여러 개의 시트를 합치는 경우에요.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합치는 경우는 다음에 기회를 봐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파일에 여러 개의 시트, 같은 내용이지만 정보만 다른 경우 있죠. 이런 경우 한 개의 시트로 합쳐서 피벗을 돌린다든지 전체 합계를 한 번에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파워 쿼리를 사용을 할 건데 지금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 참고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2013년도 버전입니다. 2016년도 이상 버전에서는 파워 쿼리라는 이 탭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이나 2010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설치해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파일 탭에서 여기 옵션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면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가 기능이 있죠. 클릭. 여기 보면 관리 부분에서 펼쳐볼까요? COM 추가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이동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용 파워 쿼리가 만약에 선택이 안 되어져 있는 분들은 체크박스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누르면 바로 파워 쿼리 탭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파워 쿼리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접속만 해주시면 됩니다. 파워 쿼리.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이 부분을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에 내가 엑셀을 실행을 시켰을 때 자동으로 파워 쿼리 탭이 생겨나면서
이런 식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엑셀을 열었는데 만약에 사용이 안 되어졌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파일 탭에서 옵션 값을 COM으로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팅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워 쿼리 탭 이동해 주시고요. 파일에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자, 지금은 이 반드시 엑셀에서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파일 이름 있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일 이름을 다시 한번 찾아서 바탕화면에 여기 소소한 기능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파일을 선택해 주십니다.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탐색창이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 개 시트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일단 샘플로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을 하고요. 여기 밑에 보면 로드가 있고요. 편집이 있습니다. 반드시 두 번째 편집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편집. 또 상위 버전에서는 뭐 데이터 변환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데이터 변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여기 볼까요? 적용된 단계라고 되어 있죠. 원본부터 지금 변경된 유형으로 되어 있죠. 변경된 유형은 우리가 아까 시트 하나를 선택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원본을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시트명부터 해서 정보가 있는 탐색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탐색부터 변경된 유형은 필요가 없으니까 다 삭제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원본만 남기고 다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이 원본에서 지금 사용할 부분 1월부터 12월까지만 시트를 합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시트는 합치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탭 해주시고 나서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는 1월부터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시트는 이런 식으로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 시트를 합칠 겁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정보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놔두고요. 일단 컨트롤 버튼 누르고 데이터 부분 선택해 놓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다른 열 제거라는 거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하나, 둘, 세 개 열, 이 열을 뜻합니다. 다른 열을 이 두 개 열을 제외하고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제어가 됐고요. 이 데이터라는 이 부분에 화살표가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반드시 이 친구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컬럼 열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보가 1월부터 쭉 아래로 여러 개 시트에 있는 월 정보가 합쳐진 거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여기 표 모양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 승격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것까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승격이 되면서 월이 연월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닫기 및 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닫기 및 로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파워 쿼리 문서창 여기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에는 시트가 합쳐진 정보를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아이템 부분은 선택 해제를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자, 이 부분은 이제 월로 바꾸고요. 아이템 여기는 그냥 판매량으로 바꿔놓으면은 12개의 시트였죠. 12개의 시트를 합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은 이제 시트 안에 있는 전체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사진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진을 파일 형태로 우리가 저장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확장자명 바꾸기입니다. 여기서 F12번 키 눌러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소소한 기능 업데이트 하고요. 제가 1, 2, 3, 4라고 갈로 닫고 다른 이름 1, 2, 3, 4가 붙어있는 이 이름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바탕화면으로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붙어있는 이 부분 F2번 키 눌러서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죠. 여기 확장자명이 있습니다. 여기 XL, S, X가 아니라 이 부분을 GIF, 즉 압축 파일 확장자명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변경, 예.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파일이 열려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은 저장을 하고
닫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이 부분에 확장자면 GIP 해주시고요. 엔터 변경하시겠습니까? 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GIP라는 압축 파일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여기에 압축 풀기 바로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성공했습니다. 나오고요.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되었죠. 여기에서 끝에 보면 XL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또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미디어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은 아까 저장해 놨던 이미지 형태의 파일들은 다 여기에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는 파일 형식을 HTM 또는 HTML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F12번 키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일단 바탕 화면으로 지정해 놓고요. 파일 형식을 HTML, 여기 웹페이지 있죠? HTML 이 부분을 반드시 선택을 해 줍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바탕 화면에다가 반드시 전체 통합 문서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용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바탕 화면 이동하게 되면 소소한 기능 업데이트 파일스라는 이 폴더가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미지 형태는 모두 이렇게 폴더 안으로 가져와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이미지가 똑같은 게 두 개씩 생겨났죠. 더블 클릭해 볼까요? 이동을 하면은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조금 틀린 이미지가 두 개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미지를 추출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시트 합치기를 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으로 다시 열었는데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전 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소하지만 퇴근 시간을 혁신적으로 당겨줄 수 있는 여러가지 소소한 기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